김하성 선수가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골든글러브 상을 수상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주는 상으로 아시아 출신 내야수로 최초의 기록을 썼습니다. 미국의 한 어린이집에서 총기 사고가 일어나 어린아이가 중태에 빠졌습니다. 놀이터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총을 집어들었다가 자신에게 잘못 쏜 것입니다. 미국인 20명 가운데 1명은 2개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는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생활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퇴근 후 또 다른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진들과의 비대면 원격 진료를 받는 환자들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전화나 휴대전화 어플을 사용해 처방까지 가능해지면서 접근성과 편의가 높아졌습니다. 지난 주말 일광 전략 시간 서머타임이 해제됐습니다. 전문의들은 1시간의 시차라도 노인층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 중심 뉴스 SBS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샌디에이고의 김하성 선수가 포지션별 최고의 수비수에게 주는 골드글러브를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수상했습니다. 아시아 출신 내야수로도 최초의 기록입니다. 유병민 기자입니다. Edmonds great. Betts is great. Kim is kind of from another world, isn't he? 포지션별 최고 수비수에게 주는 골드글러브 시상식에서 김하성은 여러 포지션을 소화한 선수를 뜻하는 유틸리티 부문에 내셔널리그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월드베이스볼 클래식에서 호흡을 맞춘 세인트루이스의 토미 에드먼, LA 다저스의 슈퍼스타 무키 배츠를 제치고 올해의 최고 수비수로 인정받은 겁니다. 지난해 유격수 부분 최종 후보에 올랐다가 아쉽게 수상에 실패한 김하성은 한국 선수로는 사상 최초이자 아시아 선수로는 일본 출신 외야수 이치로에 이어 역대 2번째 황금 장갑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기대했던 골드글러브를 수상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23년 한 해 동안 큰 관심 주시고 응원해 주신 팬분들과 야구 관계자님들께 먼저 감사 인사드립니다. 김하성은 2년 연속으로 인루를 제외한 내야 모든 포지션에서 뛰어난 수비를 자랑했습니다. 특히 아시아 선수는 강한 타구가 쏟아지는 메이저리그 내야에서 버티기 어렵다는 편견을 깨고 아시아 출신 내야수로는 사상 최초로 골드글러브를 받는 새 역사를 썼습니다. 무엇보다 메이저리그에 한국 야구를 알리게 된 점과 메이저리그를 꿈꾸는 한국 후배들에게 좋은 동기부여가 된 것 같아 가장 기쁩니다. 김하성의 소속팀 샌디에이고는 수상과 동시에 SNS를 통해 한글로 황금빛 가득한 축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SBS 유병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라스베이거스의 한 어린이집에서 총기 사고가 일어나 어린아이가 중태에 빠졌습니다. 놀이터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총을 집어들었다가 자신에게 잘못 쏜 것입니다. 보도에 김경희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3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10대 승객끼리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싸움은 말다툼에 그치지 않고 총격으로 이어졌습니다. 한 명이 상대방을 총으로 쏜 뒤 버스에서 내려 달아나다가 담 너머 어린이집 놀이터에 총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총을 놀이터에 있던 한 아이가 주워 발사하고 말았습니다. Found the firearm, picked it up, and the firearm discharged, injuring our toddler. I'm not going to give any ages for them. Just know that it was a toddler under the age of 5. 아이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데 위독한 상태입니다. 이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겼던 보호자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They didn't tell us what happened. They just said for us to come. It was an emergency for us to come pick up the kid. 총기를 버리고 달아난 10대는 어린이집 인근에서 체포됐습니다. 미국에서는 2020년 기준 미성년자 10만 명당 5.6명이 총격으로 숨지면서 미성년자 사망 원인 1위에 올라 있습니다. SBS 김경희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집주인과 강도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토요일인 4일 오후 7시 30분쯤 발생했습니다. 녹화된 감시 카메라 동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음료수 컵을 손에 들고 열쇠를 찾아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2명의 무장 강도가 대문이 있는 담을 뛰어넘고 그중 한 명이 총을 든 채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에 이 남성은 들고 있던 음료수를 강도에게 뿌리며 저항하고 허리춤에 숨겨둔 권총을 꺼내 총격을 가했으며 강도 용의자들도 집주인을 향해 대응 사격을 했습니다. 총격전으로 2명의 강도는 모두 달아났으며 집주인 남성은 다행히 부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사건 직후 LA 올림픽 경찰서에 해당 사건을 신고한 집주인은 집에 5개월 된 아기와 아내 그리고 내니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노동부가 미국인 20명 가운데 1명은 2개의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생활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퇴근 후 또 다른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부가 풀타임으로 맞벌이를 하고 있지만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리바나 카지 남편. 시간당 최저임금을 받는 이 부부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부부 중 1명이 아르바이트를 뛰어야만 했습니다. 카지의 남편은 소형 소매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LA 지역의 높은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Many people who live in LA has to do 2 or more things just to survive. Gas and groceries. Oh my God, it's so expensive. For groceries, definitely more than 100 to even more than 200 sometimes. 고공행진하는 물가로 전문직을 가진 직장인도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공인회계사 CPA로 일하고 있는 한 시민도 남는 시간에 카페에서 일하며 모자른 생활비를 벌고 있습니다. Because the inflation is crazy. Yeah, everything is going up. But our pay is not going up as much as the inflation is going up. Before inflation, but after inflation got worse, I guess work extra to be able to save up for retirement. 연방노동부는 미국에서 2개의 직업을 가진 사람은 840만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20명 가운데 1명은 투잡 쪽인 셈입니다. 이는 팬데믹 직전인 2020년 1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수치입니다. 근로자 500만 명은 풀타임 잡 1개와 파트타임 잡 1개를 가지고 있고 200만 명은 2개의 파트타임 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패스트푸드 업계가 내년 4월부터 최저임금을 $20로 인상하면 물가 상승과 맞물려 투잡 쪽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직접 진료소나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의료진들과 비대면 원격 진료를 선택하는 환자들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전화나 휴대전화 어플을 사용해 진료는 물론 처방까지 가능해지면서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과 환자들의 편의가 높아졌습니다. 하주은 기자입니다.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거나 직접 전화를 걸어 의료진들과 상담할 수 있습니다. 원격으로 치료받아야 하는 부위에 사진을 전송하기도 하고 처방까지 받습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 직접 병원을 방문하지 않는 비대면 원격 진료를 선호하는 환자 수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전체의 절반이 넘는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선택했습니다. 코로나를 기해서 화상진료나 아니면 전화 상담이나 전화 진료나가 폭발적으로 늘었고요. 코로나가 이제 완화가 되면서 여러 규제가 풀렸지만 여전히 전화 진료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그 진료 건수의 절반 정도가 전화 진료이고요. 더구나 대기 시간도 줄이고 병원 내 질병 전파 위험도 없어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앱을 통해 한국의 의료진들과의 진료도 가능해지면서 원격 진료는 더욱 이용자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회사를 다니거나 아니면 학교를 가거나 이렇게 낮 시간대에는 막혀있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저녁 시간대에 선생님들을 만날 수도 있고요. 내가 편한 시간에 그 시간에 앉아가지고 내 집에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코 막힘, 재채기, 눈 가려움, 이런 식으로 이제 세부적으로
특히 언어의 불편함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은 한인들에게도 큰 장점이 될 전망입니다. 팬데믹으로 각광받은 원격 진료는 이제는 보편적인 의료 시스템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주정부 차원의 기본소득 보장 프로그램 시범 사업을 벤투라 카운티와 샌프란시스코 카운티에서 시작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위탁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보장 프로그램 시범 사업을 시작할 것이며 이들에게 캘리포니아 드림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지난 3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사회복지국은 두 카운티에 거주하는 위탁 청소년 150명에게 매달 $1,000에서 $1,200를 제공하게 됩니다. 벤투라 카운티 복지국 관계자는 위탁 보호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이 위탁 보호에서 벗어나 자립하는 단계에서 빈곤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소득 보장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려면 CDSS 웹사이트를 참고하면 됩니다. 네, 지난 주말 일광 절약 시간 서머타임이 해제됐습니다. 전문의들은 1시간의 시차라도 운동과 규칙적인 수면 습관으로 적응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불면증과 무기력증 등 특히 노인층의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영훈 기자입니다. 시간이 바뀌면서 잠드는 시간을 적응하지 못해 숙면을 못했다. 지난 주말 일광절약 시간 서머타임이 해제되면서 일부 한인들은 시차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편해요. 많이 불편하고요. 그다음에 그냥 레귤러 시간이 좋은 것 같아요. 핸드폰이 알려서 해주긴 하는데 미처 그걸 보지 않을 경우에는 1시간씩 막 적게 되고 1시간 막 왔다 갔다 하면은 그런 분명 불편한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긴 해요. 1시간으로 그렇게 큰 효과는 못 본다고는 생각을 해서. 전문의들은 겨우 1시간의 시차라도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노인층에는 불면증과 무기력증 등으로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적응이 빨리빨리 안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만성적으로 불면증이라든지 우울증에 시달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심장병을 실제로 심혈관 질환을 증가시키는 걸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물론 정해진 수면 시간을 지켜 순차적으로 적응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저 잘하고 있어요. 아침에 똑같으니까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가서 골프 치고 또 가서 짐에 가서 운동하고 이렇게 1시간 뭐 차이 난다고 이렇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치매나 기억 감퇴가 있는 경우 일광절약 시간 해제로 해가 짧아지면서 뇌 기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미 최대 육류 가공업체 타이슨 푸드가 치킨 너겟을 대량 리콜합니다. 이는 일부 소비자들이 최근 이 회사 냉동 치킨 너겟에서 작은 금속 조각이 나왔다고 보고한 데 따른 것입니다. 지난 4일 연방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에 따르면 타이슨 푸드가 리콜 조치하는 제품은 29온스 플라스틱백 패키지에 담긴 치킨 너겟 제품으로 유통기한은 2024년 9월 4일입니다. 이 제품은 너겟이 공룡 모양을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해당 너겟 제품은 한 시설에서 생산돼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엘라바마와 일리노이를 포함한 전국 9개 주의 유통업체로 배송됐습니다. 연방농무부는 해당 너겟을 먹다가 경미한 구강 부상이 한 건 보고됐다고 전하며 해당 제품 3만 파운드에 대해 리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미은행이 꿈을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네, 중동 전쟁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한 달을 넘기면서 가자 지구는 이른바 생지옥으로 변해가고 있는데요. 가자 지구 사망자만 10,000명이 넘어섰습니다. 희생자 대부분이 어린이들입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가자지구 곳곳에서 커다란 검은 연기가 건물 위로 피어오릅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근거지인 가자시티를 완전 포위한 채 본격적인 시가전을 앞두고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6일 이스라엘 지상군은 가자시티 깊숙한 곳에서 작전을 수행해 하마스 요새 한 곳을 장악했고 다수의 하마스 야전 사령관을 제거했다고 이스라엘군은 밝혔습니다. 한 달째 계속된 공습에 가자지구 누적 사망자는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어린이가 4,104명이라고 가자지구 보건부는 밝혔습니다. بطن فوق الصغار كل الدول صغار فيش ولا واحد كبير كلهم اطفال ونسوين وواقع البطن عليهم والدول وكل شيء هاي اهدافك يا نتنياهو الله ينتقم منا. WHO 세계보건기구도 가자지구엔 가출산한 산모와 임신 중인 여성 5만여 명이 있으며 매일 180명 이상의 신생아가 태어나고 있는데 임산부와 출산한 여성 중 15%가 현재 합병증을 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력 충돌이 끊이질 않으면서 의료시설이 제기능을 못해 임산부와 영아 건강이 큰 위협을 받고 있다고 WHO는 지적했습니다. 연료가 바닥난 가자지구에서 당나귀까지 운송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은 국제기구를 통해 가자지구에 349억 원 규모의 추가 인도적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SBS 정준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인질 구출과 민간인 피해를 막을 방법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반대로 쉽지 않아 보이는 인도적 교전 중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끝나지 않았다고 백악관은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빈손 외교란 평가 속에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동 순방을 마치고 떠난 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가졌습니다. 백악관은 두 정상이 인질 석방과 민간인 보호 등 광범위한 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네타냐후 총리가 거부한 인도적 교전 중지에 대해선 논의가 끝난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So you can expect that we're going to continue to advocate for temporary localized pauses in the fighting. 하마스 사태 초기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에 참여하지 않고 버텼지만 미국의 꾸준한 개입으로 변화를 만들어냈다며 교전 중지 논의는 시작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전후에도 가자지구 안보 책임을 무기한 맡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전후 해결책은 정해진 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We're not at a point right now where we can point to a specific solution set here. 두 정상은 수일 내 다시 대화하기로 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튀르키예에서도 휴전 압박 속에 에르도안 대통령을 면담하지 못했지만 중동 내 미국 역할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I think we had very important engagements with many of the countries in the region on that, so that we're doing that work. 중동 순방을 마친 블링컨 장관은 일본을 거쳐 내일 우리나라를 찾을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미국은 전쟁이 중동 다른 지역으로 번지는 것을 막으면서 하마스에 잡혀있는 인질들을 구하고 또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세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려움에 빠진 미국의 중동 외교를 뉴욕 김범주 특파원이 짚어봤습니다. 미국의 전략은 개전 후 세 번째 중동길에 오른 블링컨 국무장관의 행보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우디,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주요 나라 외무장관들을 한자리에서 만나서 다독인 뒤에 예고 없이 요르단강 서안으로 날아갔습니다. 하마스와 다르게 그나마 협조적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찾아서 전쟁이 끝나면 힘을 실어주겠다는 약속을 남긴 겁니다. 미국의 적대적 여론을 최대한 누그러뜨리기 위한 행보인데 그리고는 이라크로 날아가서 바로 옆 나라 이란을 겨냥해 이런 경고를 날렸습니다. To anyone who might seek to take advantage of the conflict in Gaza to threaten our personnel here or anywhere else in the region, don't do it. 항모 2개 전단을 펼쳐놓고 확전을 꾀하면 끝을 보게 될 거라고 협박한 겁니다. 동시에 CIA 국장은 이스라엘을 찾아서 인질 협상 등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휴전이란 단어를 거부하고 대신 인도주의적 일시 중단이란 표현을 쓰고 있는데 아랍 전역에서 결국 이스라엘 편 아니냐는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I feel that in that argument they are inherently dismissing the death
in fact, even endorsing and justifying the death of thousands of civilians. 또 이런 미국 정부의 계산을 이스라엘이 얼마나 따라줄지도 현재로서는 미지수여서 중동과 그리고 미국 정부의 불안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전쟁이 약해진 미국의 영향력, 중동에서 팍스 아메리카나의 종말을 알리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뉴저지주에서 한인 여성들이 성매매 혐의로 잇따라 체포되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로셀파크 타운 경찰은 지난 1일 우드랜드 애비뉴 선상의 후지 살롱을 급습해 주인 영혜린 씨와 직원 김영실, 진흥지 씨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성매매 알선 등 범죄 활동으로 수익을 낸 혐의와 성매매업에 종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지난 8월에는 뉴저지주 브룸필드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하려 한 혐의로 뉴욕시 퀸즈 거주 41세 황수진 씨가 체포됐습니다. 또 지난해 말에는 페어비와 포틀리의 안마 시술업소에서 불법 매춘과 이민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인 여성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한인 사회의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한국 정부가 공매도를 금지한 첫날인 어제 한국 주식시장이 크게 출렁였습니다. 코스피가 역대 최대 폭으로 뛰어올라 2,500선을 돌파했고 다른 주가 지수들도 최고 상승폭을 갈아치우자 주식 거래를 일시 중단하도록 하는 사이드카가 3년 3개월 만에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고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 시장부터 주가는 큰 폭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상승폭을 키우며 과열되더니 오전 한때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 호가 효력을 정지하는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는 5.66%, 코스닥은 7.34% 폭등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하루 상승폭 134포인트는 역대 최대 기록이고 상승률로는 3년 8개월 만에 가장 큽니다. 원달러 환율도 25원이 급락한 1297원 3전, 3개월 만에 최저치로 내려앉았습니다. 미 국채 금리가 큰 폭 하락하는 등 미국 금리 인상이 끝나갈 거란 기대감도 반영됐지만 공매도 한시적 전면 금지 조치 말곤 이 정도 상승폭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아시아 시장이 1% 내외 상승을 했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5% 넘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상승폭의 대부분은 공매도 금지에 따른 외국인의 매수세의 결과라고.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을 예상해 주식을 빌려 파는 개념. 예를 들어 어떤 종목 주가가 10만 원일 때 증권사에 주식 10주를 빌려 100만 원에 팝니다. 나중에 주가가 5만 원이 되면 50만 원어치 주식을 되사서 10주를 갚고 그러면 공매도 투자자는 50만 원 차익이 생기는 겁니다. 주가가 오를수록 손해가 커지는 상황. 그런데 공매도가 전면 중단되자 공매도 세력은 일단 되갚을 주식을 급하게 사들였고 그 물량이 시장에 대거 유입된 겁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고평가 논란 속에 공매도가 집중되며 낙폭이 컸던 2차 전지주 종목이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일단 공매도 금지 조치가 그간 박스권에 갇혀 부진했던 국내 주가를 단기적으론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최근 인삼과 홍삼 제품의 수출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이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다 외국인 입맛에 맞게 쓴맛을 낮추는 등 제품을 개발했기 때문인데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 차양막을 걷어낸 경기도 여주의 인삼밭. 장비로 밭을 가니 6년 동안 흙 속에 있던 인삼들이 줄줄이 밖으로 나옵니다. 작업자들이 흙을 털어내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바코드가 찍힌 상자에 담습니다. 1차 수확 후 다시 한번 트랙터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작은 인삼과 작은 뿌리까지 모두 수확하게 됩니다. 온도, 습도, 토양에 대해서도 예민해갖고 키우는데 어려움이 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쥐내 발자국을 듣고 자라듯이 매일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온난화 영향의 인삼 주요 경작지가 과거 충청도에서 강원도, 경기도로 북상한 상황. 공장으로 옮겨진 인삼은 꼼꼼히 세척하고 건조한 뒤 다양한 홍삼 제품으로 만들어집니다. 최근 내수용 제품이란 인식을 깨고 수출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한 홍삼 업체의 올해 9월까지 중국 수출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5% 늘었습니다. 3분기 기준으로
한 면세점에서 홍삼 제품이 매출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韩国红参的话，它是出了名的，就是提高免疫力呀，然后抗衰老是特别好的产品，所以我平时就一直都在喝嘛。韩国的话，它就会比较方便，因为它是那种调。 외국 소비자를 겨냥해 홍삼 특유의 쓴맛을 낮추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필름 형태로 만든 게 주요했습니다. 현지인이 선호하는 제형과 소재를 활용한 국가별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지화 전략으로 중국과 미국에 비해 아직은 미미한 유럽, 중동 쪽 수출을 더 늘리는 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LA 총영사관이 다음 달 31일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합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하주은 기자입니다. LA 총영사관이 다음 달 31일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합니다. 신청 대상은 1997년 1월부터 2001년 12월 사이에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과 근로기준법 위반, 그리고 사기죄와 횡령죄 또는 배임죄 등으로 입건돼 현재까지 기소 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입니다. 신청 접수는 직접 당사자가 제기 신청서를 작성해 신분증과 함께 총영사관을 방문하면 됩니다. LA 한인회와 지미 고메즈 연방 하원의원이 EBT 취급 신청 방법과 진행 과정 등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아직도 EBT 사용이 가능한 한인 식당이 많지 않아 오직 마켓에서 식료품을 구입하는 한인들이 많은 만큼 EBT 결제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과 방법, 그리고 진행 과정 등 자세한 정보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뉴욕 한국공연예술센터가 오는 18일 맨해튼 에디슨 볼룸에서 설립 3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합니다. 박수현 뉴욕 한국공연예술센터 대표는 뉴욕 주지사로부터 뛰어난 업적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뉴저지 러커스대학 아시안 문화센터에서 공로상을 수상하는 등 주류 사회의 한국 문화를 적극 홍보해온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메릴랜드 한인회가 차기 회장 입후보자가 없어 등록 마감일을 15일까지 연장했습니다. 단독 후보만 출마해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며 2명 이상의 후보가 나올 경우 다음 달 3일 선거가 실시됩니다. 서머타임이 해제됨에 따라 애틀란타와 인천 노선 운항 시간이 변경됩니다. 애틀란타에서 출발하는 대한항공편은 오전 11시 30분 출발, 그리고 델타편은 오후 11시 35분으로 출발이 변경됐습니다. 인천에서 출발하는 애틀란타행 항공편은 시간 변동이 없습니다. 한미은행이 꿈을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서머타임으로 1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피곤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1시간의 시차를 운동과 규칙적인 수면 습관으로 극복하라는 전문의들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한인사회 소식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저희 SBS 아메리칸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